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혜주입니다. 오늘 모심, 열째 마당, 10번째 마당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성공회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보면요. 근데 우리 성공회에서 김경일 신부님,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광주에 계시는데, 김경일 신부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정희 목사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경일 신부님 오늘 모시고는 무슨 이렇게 여태까지 쭉 우리가 신약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우리 김경일 신부님의, 어거스틴 신부님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김경일 신부님이 살아오신 이야기, 이 책 2권을 내셨어요. 약속과 소명이라는 책, 이게 2권을 내셨는데, 김경일 신부님 하면 휴머니스트예요. 로맨티스트고.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분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멋있죠. 그죠? 휴머니스트고. 예. 뭐 하여튼 이상주의자. 단어가 좋은 단어니까. 이상주의자. 근데 내부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좀 힘들죠. 같이 생활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한번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예. 질문하실 거 있다고. 예. 네. 목사님이 이렇게 지목해 주셨어요. 이렇게 네. 시작을 하죠. 예. 거두절미하고 앞에서 군대 얘기부터 지금 이 책을 시작하잖아요. 내가 뭐 어렸을 때 뭐 어떻게 살았느니, 뭘 했느니, 이건 없거든요. 툭 군대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들어보죠. 예, 군대 얘기부터 시작을 하신 이유를 조금 듣고 싶어서요. 군대 얘기는 사실 이제 기왕의 잡지에 쭉 연재했던 글에는 없었던 건데, 이제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이제 평화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그냥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평화운동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예. 사실은 저는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해군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꺼졌던 불씨를 다시 살린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운동이 이제 천주교도 나가고 뭐 참여연대도 나가고 시민운동 나가고 이제 정말 마을만 딱 남은 상태였어요. 싸움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막 오해도 하고 뭐 이래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도 가보니까 그 양윤모 감독이라고 제주분이세요. 영화 감독이면서 평론가인데, 그분이 이제 남아 계셨고, 최성희 씨라고, 우리 생명평화 결사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분이죠. 이제 그 우리하고 만나서 이제 활동했던 분인데, 그분이 남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건인 씨라고 이제 그 다 강정마을 분이시죠. 이제 그분. 그런 분 한 서너 명이 남아 있더라고요. 마을 회장하고. 근데 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같이 활동했던 도법 스님이 평화의 마을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떠났는데 이제 뭐 그 뒤에 연결이 안 됐어요, 운동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한번 전국 순례를 하자. 근데 이제 제주도부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강정마을을 갔는데, 이제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그냥 한 달만 여기 있어라. 그냥 며칠 있다 가려면 아예 오지도 마라. 당신들 시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 달 있겠다고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2년이 된 거죠. 2년.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운동이 다시 도로 불붙었어요. 그때 뭐 도의회에서 뭐 정의당인가 누가 이렇게 뭘 안을 냈는데, 그게 통과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어떤 희망을 갖게 됐고, 처음 갔을 때는 뭐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사과하면 그냥 해군기지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게 있는데 우리 자존심이 있지 않냐,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뭐 하늘의 뜻이겠죠.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운동을 가파르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면서 하는 것은 이게 지속이 어렵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100배 절만 하고,
마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마을 간에도 지금 마을 안에서도 뭐 반으로 갈라져서 아주 네, 치열하게 네, 네, 싸우고 그랬죠.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자. 네. 이 정도였는데 이제 결국은 하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도 이제 강우일 주교님 만나서 이제 주교님 이거 아무래도 천주교가 들어와야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강우일 주교님 또 흔쾌히 그럼 뭘 원하냐 해서 와서 미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강우일 주교님이 좀 그렇게 흔쾌히 또 허락하셨고 또 이제 참여연대도 다시 불러가지고 화해도 하고 이래서 이제 좀 뭔가 모양이 좀 갖추어진 거죠. 그 당시에 생명평화 결사가 지금은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한 회원이 5천 명인데다가 5대 종단이 다 들어와 있었고 또 뭐 NGO 단체도 뭐 한 100몇십 개가 들어와 있었고 이래서 이제 영향력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 있게 되니까 이제 고생한다고 이제 한 번씩 인사차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불이 붙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좀 문정현 신부님 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은 이제 저희 평화운동과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또 문정현 신부님이 대추리에서 활동한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육지 경찰이 그 문정현 신부님 핑계로 오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걱정도 있고 이래서 좀 운동이 좀 더 성숙한 뒤에 모시는 게 어떠냐. 더 이상 흔들 수 없을 정도로 좀 자리 잡은 뒤에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또 마을 분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결국 이제 오셨죠. 오시면서 이제 생명평화 운동을 이제 좀 말하자면 좀 어렵게 된 거죠. 이제 힘이 좀 자리가 힘이 우리는 좀 평화 들어갔죠. 운동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정현 신부님도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뭘 밤낮 절만하고 이런 말도 들었고 근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 덤프차 있잖아요. 공사업에 덤프차가 들어오는데 뭐 최성희 씨나 뭐 양윤모 감독은 이제 그 바퀴 밑에 몸을 던져요. 근데 거기가 자갈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바퀴가. 그러면 잘못하면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운전수가 뭐라 하냐면 나보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나는 그냥 이거 아니면 수입이 어디서 나냐 이런 좀 반발심이 생겼는데 100배 절을 하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나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는 정말 내가 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싸움으로는 이걸 못 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년쯤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을 회관 빌려준 것도 이제 나가라 이렇게 됐고 싸움의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저도 임기가 거의 끝나고 그때 제가 또 당뇨병이 또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이제 의사가 곧 죽는다 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얼굴이 완전히 체중이 한 10kg 줄은 상태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끝내겠다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임기도 끝났고 그 위원장 임기도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국회에 가야겠더라고요. 국회의원을 만나야지 거기서 그렇게 막 지지고 볶아봤자 별 영향도 없는 것 같고 못 이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회를 출석을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찾아다니고 이제 뭐 천정배 국회의원이나 원희룡까지도 만났으니까 어쨌든 그때 대표했던 누굽니까 그죠? 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 이름 잘 기억 안 나요. 손학규 오래전이다. 손학규 그 씨하고도 이제 국회의원들 여러 명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국회의원을 만나는 게 오히려 낫겠다. 또 이정희 그분이 참 인상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진지하시고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철수했죠. 그 뒤에 이제 생명평화 결사에서 이제 권술용 관장이라든가 이제 지금 부재 석분 받은 박용성 이제 그런 친구들은 계속 남아서 이제 계속 하시고 활동을 했죠. 책에서 이제 해병대 이야기를 군대 이야기부터 한 이유는 강정마을에 가셔가지고 해군 기지 반대 운동을 하면서 그 이제 떠오른 거예요. 해군 참모 총장이 이제 저를
배후 조종, 예. 선동, 방조 이런 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잖아요. 네, 손해배상이 뭐 1억 얼마를 뭐 20명이 예, 예. 나눠서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뭐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런 일로 잡혀가는 거는 뭐 내가 감옥 운이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는데 이번 기회에 그럼 한번 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제 조정해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빠져나왔는데 이제 뭐 다 풀어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해군 참모총장이 고발하는 그걸 보고서 다시 잊어먹었던 이제 군대 생활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그 군대 생활에서 왔던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면서 이건 내가 글로 쓰지 않고서는 이 트라우마에서 못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글쓰기가 하나의 또 힐링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글로 써서 내가 한 번씩 그렇게 화이트아웃이 오고 이래요. 갑자기 막 모든 게 그냥 의식을 아주 잃는 건 아닌데 네. 화이트아웃 현상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아 이걸 써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책으로 내라.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 재밌는데 책으로 내라. 뭐 군대 얘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군대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그 그렇죠. 이야기를, 40년 전 이상 된 그 이야기를.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 사실 일기는 없어졌어요. 그 당시 썼던 남자들은 메모는 평생 없어졌어요. 군대 꿈 꿔요. 근데 악몽을.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경험한 것처럼 또 예? 오더라고요. 아, 나도 군대 다시 입대해가지고 신체 검사 받고 그러는데 뭐. 예. 꿈에. 꿈에서. 예. 꿈에서. 예. 예, 이제 뭐 저 명령 잘못 들었다 빨리 돌아오라고 뭐 이런 꿈 꾸죠 이제. 근데 하여튼 그걸 쓰면서 저도 군대 생활이 물론 이제 거의 뭐 기억은 아주 일부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나 하여튼 그걸 쓰면서 군대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알겠더라고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걸 불복종할 수가 없잖아요 군대는. 그럼요. 그 사회 전체가 명령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폭력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는 군대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사회가 제가 경영화됐죠. 제가 속한 이 종교 이 개도 철저히 군대 조직인 거예요. 예. 어허. 네,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군대 제대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한번 써봐야겠다. 예. 우리 사회 폭력성. 예. 예? 근데 그게 가장 밑바닥인 그 노동의 세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 사회예요. 철저하게. 예?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 사람은 그 인간으로 회복되길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공동체 의식이 오히려 살아있더라고요.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동체 의식이 없고 패거리 문화만 남아있어요. 예.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하기 전과 제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군대 생활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그냥 재밌고 그냥 웃기는 사람이고 그냥 늘 주변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예. 군대 갔다 온 뒤로 전부 다 넌 눈빛이 왜 그러냐 그 얘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잖아요. 시모님, 네. 그런 측면에서, 목사님, 군대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교육이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좀 다른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교육받기로는, 군대가,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건강한 남자들은 다, 지금은 많이 뭐 한 50%밖에 안 가지만, 그때는 우리는 8, 90%가 가던 시절 아니에요? 가서, 그때의 그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죠.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방교육의 목표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목표가 뭐 있냐면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건강한 사회로 사회인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목표도 있었어요. 사회화. 예. 제가 그걸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군대 영향을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병영화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 그런 면에 있어서 성공한 거지 뭐. 저는 성공한 거지 뭐. 군대를 많이 안 갔으면 예. 저 아마 굉장히 사회 적응을 잘했을 것 같아요. 예. 저 굉장히 사교적이고 막 이렇게 해병대, 예, 해병대 근무처도 예, 연평도 가장 좀 열악한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구타가 심한 그 최전방이죠. 이념적으로도 예, 그렇죠. 아. 제일 오목한 데였죠, 그러니까. 근데 연평도, 예, 연평도. 예, 해병대 연평도 거기에서의 군대 생활. 예. 그 훈련은 별로 없고 구타만 있는. 근데 제가 이제 그 군대 생활하고 나온 뒤에 그때가 되게 23살. 연도가 70년대 초 77년도. 77년도예요. 네. 제가 만약에 끝까지 했으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죽는 것 이런 것 다 경험했겠죠. 예. 36개월 때니까 그때. 저는 이제 8개월 채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7대 독자, 이제 독자 증명을 해가지고 저를 빼냈죠, 이제. 어머니가 딱 보니까 편지가 온 거 보니까 편지는 잘했다고 썼는데 어머니가 알죠, 이제. 이게 감으로. 지금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이구나. 아는 거죠. 어머니가 막. 근데 군대에서는 이제 훈련비도 많이 들고 했으니까 그냥 제대로 그냥 근무하게 하자 이랬는데 어머니가 아니다. 이거 우리 아들 이거 죽는다. 나왔죠. 나왔는데 사실 그때 이제 북한에 배가 뜨면 그러면 이제 다 무기를 나눠줘요. 총을 다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카에서 포하고 총을 겨누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탄을 줘요. 한 탄 통을 줘요. 시스템. 근데 그때 진짜 한 몇 놈은 그냥 죽이고 끝내야겠다고 할 때쯤에 명령이 온 거예요. 제대 명령이. 아주 절묘한 때. 예. 문제사병이었네. 그 부적. 문제사병이죠. 왜냐하면 부대 전체가 저 때문에 고민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대학 나온 사람이 그때 대학 다니던 사람이 저하고 전문학교 나온 친구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럴 때인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병들끼리도 가혹하게 서로 대하고 이러는데 또 군대 내 권력이 또 얼마나 무서운 걸 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 극도로 약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같은 병들끼리는 그렇게 죽일 듯이 때리고 하는데 계급 높은 놈이 나를 찾으면 또 완전 숨을 못 쉬어요. 제가 혹시 가서 또 다른 얘기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또 부탁도 하고 나 좀 어디 딴 데로 보내게 해달라. 제대 빨리 하게 해달라. 제가 무슨 힘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또 배운 놈의 어떤 그 특권을 또 누린 것도 또 군대고. 그리고 또 그 못 배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 그 병들, 나이가 어리고 다 18, 19이거든요. 다 저보다 한참 형님 같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찌감치 사회에 나와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잡초같이 살았던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이 얼굴은 어리지만 실제로는 어른 같더라고요. 비교해 보면. 거기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때리고 했지만 또 나에 대한 기대도 컸다는 거. 배운 놈은 어떻게 하나. 군대 생활. 그런 기대도 또 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그때 무슨 민중의식은 없었지만 이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철이 들어있더라고요. 쫄병들이. 장교가 오히려 제가 보기엔 철이 없어요.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장교가 됐기 때문에. 거기도 제주도 사람 ROTC 장교로 해병대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소대에서도 보면 진짜 좀 배운 놈이 문제예요. 또 역시 보면.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저런 걸 많이 군대에서 이 사회 그 집약도 아닙니까 군대가. 그래서 참 많이 배웠고 제대한 뒤에는 이제 제가 제어할 수 없는 폭력성 그게 내면화된 거예요. 그게 군대에서 예. 얻어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폭력성이? 그전에 이렇게 누구 뭐 때리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한 뒤에는 제가 툭 하면 주먹을 휘두를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김신부님을 가장 분노케 했던 그것의 정체가 뭐예요?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네. 권력의 부당한 행사죠. 권력의 부당한 행사. 비이성적이고 네.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네, 폭력적인 폭력적인 행사. 권력의 부당한 폭력적 행사. 행사. 근데 이게 평생 어딜 가도 그렇더라고요. 아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당한 권력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우리 후배 신부의 말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형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너만 그런 반응을 보이냐.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좀 특별한가? 근데 저는 그 원인을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어떤 그 겪은 폭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리보다 몸이 먼저 저항을 하고 있어요. 폭력적으로 저항을 해요, 제가. 예? 저도 폭력의 화신이 된 거예요. 그거를 살면서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폭력적이더라고요. 애가 내도 물론 이제 아버지한테 늘 맞고 자랐습니다만, 이제 7대 독자라도 아버지는 엄하게 키운다고 많이 때리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워낙 뭐, 축구선수 출신이다 키도 굉장히 큰, 그 당시에 뭐, 173 뭐 이랬으니까. 뭐 하여튼 아버지는 그런 스포츠맨이고. 근데 뭐 어릴 때 저는 워낙 앞으로 나라일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맨 앞에 늘 서기 때문에. 제일 조그마니까. 근데 그랬던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사실은 그 우리 동료 신부들이 김경일이 그 진짜 깡패다. 이렇게 소개하더래요. 누가 이제, 김신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형 진짜 깡패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지? 나는 지금 생명평화운동을 이렇게 15, 16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체제 순응적인 인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는 반응이 자기들로 봐서는 오히려 더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저 양반은 갑자기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런 공포가 또 있고 싶죠, 저한테.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 군대를 가장 누추하고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성장의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무슨 다 과정이다. 무슨 뭐 성장하는데 뭐 하다 이게 개소리 마라.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무슨 놈의 개소리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돼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가장 전쟁에 이기기 위한 조직. 전쟁에 이기기 위한 조직이니까 과학에서 출발해야죠. 제도에서 실행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지 않으면 절대 전쟁에서 못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김 신부님 말씀대로 가장 부당하고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불합리하고 이런 권력이 밖에서도 뒤에서도 이게 행사되면서 그야말로 병영화, 사회의 병영화가 아니라 김 신부님 말씀대로면 의식과 우리의 정신까지도 병영화. 피폐해진 거죠. 그런 인간을 결국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고 그것이 어느새 사회에서 또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치차처럼 몰려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이는 적을 마주해서 언제나 그것으로 다시 위협받고 세뇌되고 하는 그런 현실을 지금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몸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동체 운동을 하려고 꽤 애를 썼는데 공동체의 장점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장점을 경험해 보고서는 이거 꼭 공동체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왜 안 되나 했을 때 우리 의식 깊숙이
그 병영화의 논리가 관철되어 있는 이 상태. 네.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남성이 또 군대 문화를 여성이 강요했기 때문에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폭력적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그게 참, 이게 생각이 달라도 소통은 돼야 되잖아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게 안 되고. 한쪽이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결국 힘이 약한 쪽이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 현실. 이게 이제 어디나 늘 느끼기 때문에 이게 군대 문화의 폐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조금만 좀 이제 네네. 다음 질문을 할게요. 네. 그런 어떤 소위 병영화된 어떤 정신 의식의 세계를 저는 좀 이제 읽으면서 그런 걸 조금 봤어요. 소위 연극을 하면서 예술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마모된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러네. 네. 이게 뭐 쉬운 말로 네. 부대끼면서 뭔가 네. 좀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연극과 관련된 뭐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그 연극, 저도 이제 사실 연극반에 한 7년? 아이고 올해도 하셨네. 네. 근데 저는 배우를 못 해봤어요. 글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명령을 못 견디는 성격이기 때문에. 야, 웃어봐. 처음에 이제 배우를 오디션을 하잖아요. 뽑을 때, 야, 나 웃어봐. 또 울어봐.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 못한다. 나 그냥 무대 장치를 할게. 저는 항상 뒷일만 했어요. 무대 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연출이나 이런 스텝으로. 네, 주로 기획을 했어요. 돈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 근데, 저는 뭐 문득 오래 하긴 했지만, 이제 뒷일을 쭉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좋았던 점은 연극을 통해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놓고 보는 사고방식은 저도 모르게 내화가 된 거죠. 그런 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단위를 한 30년 단위로 본다든가, 하여튼 죽을 때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그런 게 늘 의식이 있고. 연극을 주로 그런 걸 다루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또 연극을 통해서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다. 연극은. 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드라마 해가지고 그걸 산다는 건 이게 좀 원숭이 노릇 아니야? 이런 제 안에 저항이 있었어요. 네. 물론 연극하는 사람은 또 그게 자기 인생이지만 나는 하여튼 내 나름대로의 그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뒤로는 이제 연극은 사실 잘 보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 뒤로는. 네. 지금 군대 얘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극 얘기도. 네, 연극은 이제 넘어가요. 일부러 내가 지금 왜냐하면 그 흔적들이 군대에서 입었던 짙은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연극의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조금 좀 그래. 순화가 됐을까? 아니, 순화는 아니에요. 순화는 아닌데 다른 일종의 메타모포시스 돼야 된다 그러나 이 폭력과 증오와 이 울분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조금 변신해 나가는 그런 그렇죠. 것을 조금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후배 빠따를 쳤어요. 공연 직전에.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죠 이제. 때리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학생들 빠따를 쳤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뭐 허벅지 멍이 든 게 뭐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못 입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저보다 더 오래 군대 생활한 그 법대 후배가 내보다 이제 후배인데 사실 나이는 나하고 같아요. 근데 빠따를 치니까 형 나 군대에서도 맞고 왔는데 또 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하는 걸 그때 또 깨달은 거예요. 영업반 좀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군대 생활을 또 영국반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자유로운 정신으로 해야 할 영국반에서 내가 빠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막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막 달려오는 차에 계속 뛰어들고 막 이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알았으면 기절할 것인데 7대 독자인 제가 계속 차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영과 후배가 우리 연극반에 자주 드나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형 오지 말라고. 형이 와서 만약에 그 후배 앞에서 차에 깔려 죽는 걸 보게 되면 형은 죽는다 치고 그 후배는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연극반을 못 가게 되면서 결국 이제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교회로 가게 된 것도 뭐 그때 이 성경 공부를 하면 뭔가 좀 뭐 길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 급하면 성경을 펼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처음엔 뭐 IVF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성경 공부하는 모임. 예. 거기를 IVP인가 뭐 뭔가 있어요. 예. 거기를 갔다가 거기 이건 아니다 해서 때려치고 또 CCC를 갔는데 누가 가자 그래가지고 CC 갔는데 거기서도 뭐 하여튼 저는 좀 그쪽 사이에서는 그냥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79년도예요. 79년도. 79년도군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차에 그러니까 용케 차가 한 10대가 서버려요. 제가 이제 차에 뛰어들면 다 급정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또 칠대독자인데 자식은 놓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그렇게 또 자식을 원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CCC 갔다가 또 거기서 대판 싸움이 나요. 저는 항상.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이 뭐 저를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지 뭐 좀 내가 이제 나 폭발하죠. 야 네가 내가 불쌍한지 알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너나 잘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또 CC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만취 상태에서 가다가 이제 성공회 대성당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우연히 길을 잃어가지고. 예? 뭐 CCC가 찾기 어려운 데도 아니잖아요. 광화문 쪽에. 근데 하여튼 성공회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부산에 세관 건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빨간 벽돌이 쫙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들여다보니까 이 세관이 뭐 서울에 세관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들여다봤는데 그때 저를 불러들인 사람이 이재정 신부예요. 밖에서 누가 기웃기웃 하니까. 그 이재영 신부님은 그때 학생이었겠네요. 학생이죠. 네. 비슷한 좀 위에. 이재정 신부는 나보다 13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많습니다, 나이가. 아, 그렇겠다. 네, 그 당시 주인 사제였던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네. 아, 그래서 하여튼 뭐, 아. 성공해. 근데 그때 드론에서 들어가 보니까 엄청 그 행복에 차 있는 이쁜 여성들이, 처녀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야, 여기 진짜 좋은 데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결혼 직전에 여성들이 이제 세례 공부를 하고 있는 자리니까 원래 결혼 전날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행복한 그 이쁜 여성들을 보면서 여기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뭐가 돼요? 뭐 하여튼 인생이 뭐 좀 풀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성당을 다니는데 대학생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나는 운동권도 아닌데 대학생회 와서 운동권을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때는 서울 대성당이 소위 말해서 위치가 청와대 바로 앞이잖아요. 시청 앞. 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대성당에서 소리를 지르면 청와대에서 들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농담이겠지만. 그래서 대학생이 그때 꽤 많았어요. 그때 있었던 대학생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성공회대 교수, 지금 총장인 김기석 신부도 그때 들어와 있었고, 뭐 양권석도 다 아마 아마 처음에 이제 다 드나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 대학생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나한테 말하자면 제공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것도 뭐 잘못되려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뽑혔어요. 네?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청년연합회. 예. 청년연합회. 예. 제가 들어간 그 다음에. 제주도 좋으시네.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운동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었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표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 사람이라니까 부산교구에서 저를 찍었고 또 뭐 서울 대성당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으니까 서울 대성당에서 또 이제 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 뒤에는 이제 뭐 천주교에서 불순분자가 하나 넘어왔다 이런 얘기도 듣고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어허. 갑자기 전국연합회 회장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됐는데 보니까 교회가 역시 또 이 소통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성당을 한 바퀴 다 순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의 주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조직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문을 교회로도 보내지만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국운동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들어가자마자. 그런 거 타고나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 어떤 일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해내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별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배운 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그걸 움직이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그 연극반에 있을 때, 그 연극반이 아무래도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무슨 운동권이 아니니까. 다른 고대나 뭐 연대나 서울대는 운동권이었지만. 중대 중대 연극반이 연극반은 좀 그랬어요? 네, 좀 운동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뺐다 간 친구는 나하고 이제 한둘. 그러니까 뭐 의식이 별로 없고. 그땐 영연과가 없을 때죠, 따로. 있었어요? 있었죠. 유명하지 않아요? 중대 연극과 워낙 셌어요. 아, 그때, 그렇구나. 예, 그 뭐 유인총이가 저 햄릿하고 이럴 때니까. 그때 뭐 라면에 밥 말아 먹던 시대가 있어요.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지금 그 연극이 그쪽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건 과. 독자적으로. 동아리식으로 좀 움직이는 거죠. 동아리인데 이제 과가 뭐 연영과 빼놓고는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예창작과가 들어와 있고 우선. 그 다음에 뭐 동문과, 공문과, 아까 모든 불문과 다 들어와 있으니까. 동아리 모임이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다 열려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은 이제 네. 독일에 새로 나온 뭐 연극 사조가 있다. 또 미국에 뭐 푸어 시어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로 번역해가지고 셔히너의 가난한 연극. 실험을 계속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나무 반대기 들고 뭐 우리 집 뭐 이렇게 써가지고 서 있는다든가 뭐 그런 식의 푸어 시어터인데 뭐 그런 거 대보니까 이제 우리는 돈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실험극이니까. 근데 하여튼 뭐 연극반에서 하여튼 그렇게 활동하다가 대학 연극연합회라는 게 떴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의식화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울대 연극반 총연극회에서 와가지고 호문도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9품 80일. 9분 80일. 예, 그걸 막으려고 이제 서울대에서 넘어오면서 서울대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 애들이 또 연극반에 있는 친구가 나를 또 난민전하고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서울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딱 들어보니까 연극반은 탈반하고 마찬가지로 전국 조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서 아마 좀 뭔가 좀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아마 좀 겉다리 얘기지만 네. 이 김지아를 수계로 한 그 밑에 임진택 예. 그런 사람 나중에 한쪽으로 만났고 이제 그때는 노래표로 들어가면 이제 김민기 예. 이제 이렇게 갈 거고 저쪽 전통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이게 죽었는데 이 친구 탈춤 연구하고 했던 있어요. 예. 그런 흐름들이 쭉 있었죠. 연극반이 제일 좀 의식화가 약했고 오히려 탈반이 완전히 전국 조직화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탈반 애들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물이 든 상태에서 이제 성공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잘 모를 책을 읽지 않으면은 잘 모를 또 하나의 나는 김 신부님의 생애 어떤 그 노드라고 해야 될까? 그 네트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엉켜 있는 것 같고 하나만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아버님이 함흥? 아니 평양이에요. 평양 어머니 아버지 다 평양 출신이고 그러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아마 평양대학을 다녔을 거예요. 다녀가지고 아버지는 전문학교 나와서 이제 만주척식 회사에 청양 기사로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도청에서 같이 근무하던 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를 몰랐고 근데 이제 피난 와서
이제 아버지는 벌써 이제 어머니를 벌써 이제 참 왜냐면 좋아도 뭐. 다 집안 어른들이니까 어머니가 콩나물 장수를 했대요 시장에서. 어디서? 피난와서? 예. 어디? 뭐 국제시장이죠 뭐. 부산? 예. 부산이 부산으로 피나왔으니까. 아.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때 젊은 사람이 무조건 잡아갔잖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군대 끌려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의탁기 하나 애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기 내가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도청에서 근무했던 누군데 돈 얼마를 가져오면 나 빼줄 수가 있다. 도와다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피난 올 때 금막대기를 배에 이렇게 차고 왔대요. 아야. 예? 외할머니 이제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다 지주계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구해줘라. 같이 도청에도 근무했다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일단, 졸업하시고, 법대, 법학을 법대 하신 거죠? 정말 하고, 행정학을 했어요, 행정학을. 행정학을 그러니까 하고. 지금 백남기 선배가 우리 직계 선배고. 알겠어요. 나도 지금 예. 그냥 한쪽이 아니었는데, 이제 백남기 선생 얘기가 이제 엉켜가지고 굉장히 한쪽이 어려웠는데, 이 나오죠. 삶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엉키는구나. 그런 그렇죠. 거고. 긴급조치 북학생으로 만난 거죠, 80년도에. 예. 그러니까 3월부터 5.18까지 그 잠깐 만났는데 그 얘기가 많이 평생 나와요. 가는 영향력을 예. 준 거예요. 예. 그러면 광주에 계시면서도 그쪽하고도 계속 아니에요. 저는 2002년도에 영국 갔다 와가지고 5.18 때 헤어져서 그 뒤로 못 만났어요. 5.18 때 그 형님은 끌려갔고 뭐 어차피 잡혀가니까 도망 안 간다 이래가지고 기숙사에 있다 잡혀갔고 그런데 2002년도에 영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웅치에서 웅치 그 보성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 우연히. 그러니까, 예.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아니 그 뒤로 조금 아, 교류가 아, 없었어요. 있었는지 없었어요. 없었고. 왜 없었냐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제 아, 그 형님은 계속 다른 사람 다 복학해도 그 형은 안 하고 나는 농민으로 살란다. 나 민중으로 살겠다. 그리고 같은 농민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말로 먹고 사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제 그 형님 앞에 있으니까. 사제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 거짓말만 하고 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형님 앞에 가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형님 앞에 좀 떳떳하게 뭔가를 좀 주제를 가지고 만나야겠다. 그러다가 물대포를 맞는 장면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글을 썼잖아요. 왜? 근데 이걸 이제 글이 이제 한 5개 신문사에서 이제 한겨레 신문부터 그거를 좀 기사화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중대 민주동호회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같이 활동했던 누구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 형님 그 물대포 맞은 뒤로 이제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옛날 중앙대 민주동호회를. 그 전에는 뭐 거의 교류가 없었죠. 영향을 많이 네. 받고 그다음에 그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냥 보기만 하고 얘기만 듣고 그냥 마주만 앉으면 모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그 워낙에 큰 경험을 했던 분이라 네. 그분 모든 문제가 동료가 문제가 없어요. 되지 않더라. 그분 앞에서. 동료가 없어요. 그런 그리고 얘기가. 강철 같은 신념. 예. 그게 무섭더라고요. 난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일부 예. 대충 네, 첫 권 이제 둘째 권 얘기는 이제 다시 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매듭들이 이 전번에도 뭐 인드라망 그물코 이 얘기를 했지만 알듯 모르듯 엉켜가면서 이렇게 두터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좀 읽었어요. 갑자기 나를 그 먼 시대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나는 뭐 그냥 대충 지우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먼 옛적을 다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조금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참 쪽팔린다.
내 삶이 그 시대의 내 삶이 좀 누추하고 좀 부끄럽구나. 좀 쪽팔린다. 네, 그런 자괴감도 조금 들었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전혀 달라요. 완전히. 왜냐하면 이것도 빼세요. 예. 나 서울시대 의예과 때 2년 동안 나도 연극에 미쳐가지고 예. 결국은 그거 때려치우고 신학 쪽으로 가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때 제가 들었어요. 직접. 그랬어요? 네, 내가 언제? 그게 소개했어요. 기독교 사상 그 편집장 하실 때. 예. 예. 그랬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저보고 나는 막시스트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랬구나.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또 이어서 2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